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얘기한 거. 인천지검 애들 시켜서 싹 조사하려다 못했어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가만히만 생각해봐도 네. 트럼프가 와서 해결 안 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워낙에 광범위하게 엮여져 있어요. 국민의힘 한 절반 정도, 민주당 한 3분의 정도. 막 그래. 그게 드러나면 네. 다 다치는 거야. 한미연합작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거짓말장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을까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22년 4월 6일 날 대선에서 지고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한 얘기가 문재인이 내가 대선 졌을 때 가장 행복해졌을 사람이다. 이게 뼈가 있는 말이야. 문재인이 씨발 새끼가 날 떨어뜨려서 개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러는 거라는 거죠. 곧 당구로 올 겁니다. 트럼프가 곧 문재인 당구로 올 겁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칼 갈고 있었어. 트럼프 철칙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하면은 10배로 갚는다예요. 10배로 법 걸었다니까 새끼야. 너 양산에서 벌벌 떨고 있어라 이 새끼야. 문재인 담그는 날을 국경일로 정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진짜 젓가락 담아야 돼 그 새끼는 진짜. 한국 공사나 막아야 애니첸 유튜브와 보수 네트워크 이용해서 부정선거 전파. 그래서 이제 2월 10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일보에서 뜬금없이. 애니첸이 나왔다는 거는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애니첸이라는 이분이 한미연합 부정선거 공동수사 작전에 제일 이제 핵심 역할, 메인 역할을 이제 과거부터 쭉 했던 사람이고요. 그 얘기가 지금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애니첸하고 김명애 씨고요. 김명애 씨가 결혼한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고 씨발 나가지고 미국 하와이에 자리 잡은 이제 큰 부자예요. 편집자주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수많은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검찰에서 한 적도 없고요. 대법원 판결은 뭐 자기들이 계약을 하니까 그냥 한 거고요. 네. 검증 하나도 끝난 거 없고요. 중공일보라서 그렇죠. 뭐. 이름 바꿔야 돼. 한국일보에서 누구 쳐주냐? 영향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친다. 아니 니 같은 애들이 지금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친다는 거라고. 지들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니 선거가 개판인데 그게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친다는 거지. 무슨 소리 하냐고. 지연님 슈퍼챗. 애니첸의 행적을 추적했다.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의 임무는 미국인과 글로벌 시민들에게 보수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이제 정상적인 조직 말고 기존 정치권은 너무 썩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모여 이 썩어 빠진 정치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줘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 정치를 개혁하자 하는 자발적인 모임. 이게 이제 ACU고요. 이 무브먼트, 이 정치 무브먼트가 미국 정치를 근본부터 지금 뿌리째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캐시 파텔이나 뭐 이제 털시 게버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겁니다. 이 한국일보에서 보기에는 극우 음모론자, 지들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 백만장자, 재미동포, 애니첸, 한국인 이름 김명혜 씨고요.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 여기서 만든 보수정치 행동회의라는 CPEC 여기 같은 조직이고요. 첸은 이리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화 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당연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받아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그 남편을 두고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우공의사를 출범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뜨악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는 더 일찍 그 음모를 알아차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KCPEC이라는 이 조직 여기였고요. 2019년, 2020년 이 무렵부터 이거는 지금 중국화되고 있는 거, 중국 식민지화되고 있는 거를 막아야 된다 해서 신문 발행하고 막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은 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계몽령을 통해 갖고 전모를 드러내니까 그동안 하고 있었던 그 노력 이게 이제 지금 수면 위로 확 올라오는. 트럼프하고 가장 긴밀하게 접점이 있는 조직이 여기에요. KCPEC이에요. 핵심이라니까. 권영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나경원의 홍준표의 뭐 얘기하고 백날 해봐야 미국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원의원도 잘 못 만난다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하고 직접 다이다이로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고 초대받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한국 일부 이런 애들이 이거 막 미상한 단체야 막 이러면서 이런다는 거잖아. 진짜
가짜는 거지. 그 선봉에는 첸이 만든 단체를 세웠다. 트럼프 캠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영향력이 있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의 한미 양국 연결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글로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첸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다. 우선 부정선거 관련 소송과 토론의 강점을 가진 법무법인 한금율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최원목 이하여대 로스쿨 교수, 고든창 평론가, 그랜트 뉴섬, 캐시팽 미국 지부 대표, 미 우선정책연구소가 트럼프 캠프의 정책 아젠다 이런 거 제시하는 조직이에요. 첸은 또 미 공화당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만 97,925달러를 후원했다. 1억 4천만 원이에요. 네. 3년 동안 1억 4천이니까 1년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 쓴 이제 한국일보 이 기자 박봉의 기레기 입장에서 보면은 와 1억 4천 엄청난 큰 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야 미국 대선하면 수천억에서 수조를 써. 트럼프가 재산이 1조야 1조. 야 1조인데 1억 4천만 원 갖다 준다고 들어오시죠 무도회 이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일보 기자는 이 기레기는 돈질한 덕분에 한국에서조차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2020년 4.15 부정선거론이 한국을 넘어 미국까지 전파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한국 기자 수준이 다 그렇지 뭐. 아휴. 한심하다니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술식에서 무도에 참석했다. 체내 금전적 후원 덕분이다.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내갖고 무도에 갔다는 얘기야. 전 세계 정관계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다 줄 수 있어요. 꼴랑 1억 4천만 원 주고 그 티켓 값을 주겠냐고. 무도에 대한민국 국민은 딱 3명 갔어요. 박주현 변호사, 그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 정윤진 신세계죠. 3명 갔어. 3명. 아우 수준이 지수준을 생각한다니까. 한국에 진짜 망쳐 들어갔고 옛날에는 진짜 좀 알아줬는데 요새 진짜 기사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자생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막 생겨갖고 한 인물 영웅을 띄워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개혁의 동력이 되고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에요. 네. 이게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노무현 그리고 윤석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또 탄핵다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그게 다 이런 겁니다. 장강후랑 추전랑해서 386들이 처음에 되게 신선하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정신으로 이제 데뷔를 해갖고 386에서 486, 586, 686 돼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그만큼 내려가라 하는데 안 내려가고 개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 조갑제는 언제적 조갑제야 진짜. 좀 은퇴해요 좀. 영감탱이야. 장강에서는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상사에는 세 사람이 옛 사람을 대신한다는. 이런 새로운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대통령제의 이제 특징이고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게 없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 진짜 40대도 잘 보기 어려워요. 김대중이 갖다 꽂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원하고 막 거지랄하고 있다고 지금. 신물이 납니다. 신물 난다니까 진짜. 지금 미국의 트럼프만 나이 많죠. 트럼프를 보좌하는 이제 트럼프 팀은 진짜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40대라고 주로 치매 검사해갖고 판정 내려갖고 다 보내버려야 돼 요양원에. 백악관 대변인인데 27살입니다. 27살. 단순히 나이만 어린 게 아니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출중하다. 세상이 미국 역동적으로 바뀌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예? 우리는 20, 30대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한다고. 늑수구리 진짜 아우씨 정말 니들 은퇴하지 새끼야. 야 장강후랑 추천랑이라고 못 들어봤냐고. 장강이 뒷물길 앞물길을 밀어내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지. 20대, 30대 그 새로운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 사고가 받아들여져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언제까지 늑수구리 유심히 이런 새끼들이 나가서 아가리 놀리고 이래갖고 되겠냐고 나라가. 이준석, 윤초면부터 부정선거 주장, 음모로 키운 건 NHN과 여당. 김건희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 부정선거 음모론의 큰손. 국내 정치권 겨냥한 NHN 국민의힘 중진들과 접촉 빈번. 윤과 수차례 만나고 민주평통 묘지까지 깨찬 노비스트 이렇게 연관기사를 막 이제 시리즈로 낸다는 거잖아요. 네.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해갖고 공격하겠다. 네. 선관위 강제 수사 대부분이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거고요. 부정선거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간 게 총 181차례가 있었는데 네. 대다수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정치인이 피의자였고 그 관련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갔던 거고요. 예.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수사 등 선관위 내부 문제를 겨냥한 압수수색 사례도 몇 건 있었고 지아들, 지 친척들 막 꽂고 하던 그런 애들은 이제 지금 재질이나 이런 걸 봐갖고 당연히 구속사유가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불구속사예요. 구속영장 넣는데 다 기각됐다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 투표 주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관계자들 7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수사한 적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야. 씨발 새끼들 진짜. 언론들도 다 한패 먹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중앙선관위 네. 서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과 지역지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지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선거 이 개표 결과 이상하니까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상한 투표지가 막 발견되고 하면 이상하네 다시 투표합시다가 맞지. 이상한 투표지가 막 나왔는데도 그거 민경욱 씨 이거 누가 집어넣는지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 못해요? 아 그러면 기각. 이게 말이 되냐고. 애초에 소송이 그 소송이 아니었는데. 3일 국회에서 네. 만난 이준석 기억신당 의원은 대선 후보 윤석열과 처음 만난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만나자마자 대뜸 4.15를 권했다.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얘기한 거. 인천지검 애들 시켜서 싹 조사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가만만 생각해봐도 네. 트럼프가 와서 해결 안 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워낙 이게 광범위하게 엮여져 있어갖고요. 언론사들이 다 엮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 절반 정도, 민주당 한 3분의 정도. 막 그래. 그게 드러나면 네. 다 다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막 재판을 끌고 갈 거라는 거를 대통령 정도 되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니까. 네. 예, 그 예상한 거에 따라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웠을 건데 네. 내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였고 트럼프가 해결하러 이제 한국 오지 않겠나 싶은 부정선거 음모를 어떻게 평가하냐? 5년차 음모론인데 여전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조차 얘기를 못한다. 고민이다.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 6하원칙 했잖아. 내가 6하원칙 내가 얘기했으니까 준서가 나랑 토론 한판 하자. 이준석 씨가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해서 이제 방송했다는 거죠. 6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렸잖아.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지선은 경기도 어디서 9개 선관위 비밀사무소하고 그 선관위 연수 건물 무엇을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고 왜 친중매국노 정치인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해외에 있는 1대1 국가들을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갖고 USAID, AF 1대1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국제적 스케일의 부정선거 음모이기 때문에 미국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자세하게 설명해줬죠. 다 있으니까 열심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한쪽만 보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양쪽을 같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최근에 저는 정규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다 틀렸다 하는 거를 시리즈로 올리고 있어요. 예, 난 그것도 다 본다. 반대쪽 주장을 들어봐야지. 합리적인 건 받아들여야지. 듣고 거기에서 이제 반박할 게 있으면 이제 반박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좌빨 쪽에 유튜브에서 나오냐 하면 네. 안정근 극우 유튜버 누가 만났냐 하면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가 누구냐면 소리. 그 디올 파우치 공작했던 그 네. 사람이 이명수 기자고요. 얘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안정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저 강기훈 새끼가 잘하는 짓거리가 방을 채우는 겁니다. 방을 약점 잡는 거예요. 약점 잡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경고하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강기훈을 접촉했다는 거는 강기훈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 새끼가 선임 행정관이기 때문에 출신이라고 뭘 믿고 일을 벌이면 나중에 정말 크게 당합니다라는 얘기를 안정권을 통해서 이제 이명수 기자가 들었다고 서울의 소리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좌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네. 권성동, 권영세, 이 정광훈 목사 쪽으로 접촉을 해갖고 대통령 이제 잡혀가시는 날에 경찰들이 잘 잡아갈 수 있게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몸으로 못 맞게 네. 잘 관리 감독을 해라. 네. 하는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이제 내용은 어디서 나와요? 좌파 유튜브 쪽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광훈 쪽에 결탁을 해갖고 네. 그런 메시지를 이제 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좌파 유튜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권성동하고 권영세의 이제 공작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가장 큰 슈퍼스타인 전한길 강사를 찍어 누르기 위해 갖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광훈 쪽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친윤 인사들 대표적으로 석동현이나 윤상현 같은 사람들이 정광훈파하고 손절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얘기하고 맥락이 닿는 거잖아요.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정광훈하고 네. 유튜브 쪽이 결탁을 하면 친윤 쪽의 사람들은 정광훈 쪽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알고 계시라고. 예. 24년 11월 14일 기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 박준 칼럼. 한미 부정선거 수사 공조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제 11월 14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10일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정확하게 한 달 지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기 20일 전에 박주현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 미국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옥바질렀던 선거 시스템 업체 도미니언 역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내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여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수사에 결단을 촉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하셔갖고 20일 지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인 해커들을 잡아갖고 미국에 보낸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의 단호한 의지는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추는 적절한 대응은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먼저 밝혔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같이 이제 짬짬이해서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부정선거 척결이었다고. IRA 보조금 폐지가 아니고 이 등신들아. 신의 시기가 그라운드 씨 욕하고 막 하는 게 그 뒤에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대놓고 지금 잡발 유튜브에서 한다고 지금. 2020년 11월 5일날 이제 민경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럼프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이로 부정선거가 단지 의혹이나 음모론 또는 주장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자료는 많이 제공했으니까 잘 판단을 할 것. 미국 대선 결과를 둘러싼 큰 싸움이 기다리고. 이 자료를 제공해 준 데가 CPEC이에요. CPEC. CPEC을 거쳐서 자료가 제공이 됐고요. 부정선거의 증거는 2020년 6월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 개표를 딱 하고 딱 보니까 그 CPEC 쪽에서 올라왔던 그 보고서 내용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트럼프는 외친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경합 지역에서 모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어떻게 우편 투표가 공개될 때마다 마법처럼 민주당이 앞섭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 당시 그는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 미국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감옥 갔다 왔어요. 유치장 갇혔었다니까. 대법이 대한민국처럼 이제 중국 판사들이 거기 다 장악하고 있었으면 대선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트럼프가. 거기에 가서 야인으로 있을 때 저는 했겠지. 아 그때 니들이 얘기 맞았구나. 다음 4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계획을 짜자. 그래서 4년 동안 계획을 짠 거야. 아니 KCP가 없었으면 우리 진짜 중국하고 도매금으로 나라 망할 뻔했어. 진짜 이거 민경우, 박주현 이런 분, 애니첸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야. 우리 살렸어.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애국 정론지라고 우리 살린 신문이라고 거기가. KCP하고 연결된 조직이 미국 보수연 ACU잖아요. 파워가 있는 조직인데 의장이 매슐랩입니다. 매슐랩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한국에 몰래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갔어요.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여기서 부정선거 얘기 있겠지. 우리 부정선거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 이제 언제쯤 오픈할까 하는 얘기 하고 갔겠지 당연히. 만난 거는 12월 대략 중순 정도고 실제 기사화된 거는 1월 10일이에요. 대통령 쪽에서 갖고 있다가 타이밍을 보고 터뜨린 거죠.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 새끼야. 내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아 이게 이해 안 돼? 이게 이해 안 되냐고. 그냥 막 만나주고 그러겠냐고. 높은 사람들이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ACU 의장이면. 니들은 처음 들어봐서 멘트 뽀잡이 하겠지만 권력의 핵심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년 6월 달 정도에 나온 책이고요. 서문은 민경욱 NHN이 썼고요. 처음 리포트 제목이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도태우 변호사가 필자고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뭐하고 있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담당 변호사야. 도태우 변호사가. NHN은 왜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설까? 찾아갔어요. 위치가 종로구 르메이에르 타워에 있다고 하고요. 그곳에는 스카이데일리 100여 장 가까이가 쌓여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신문 뒤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것도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룡 작업이었다. 예.